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8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환하진 않은 그런 아침인데요, 대신에 좀 시원한 하루입니다. 폭염이 끝나고 시원한 바람이 선들선들 아주 좋은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책도 읽기 참 좋은 시점이고요. 저도 열심히 책도 읽고 운동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열심히 그 몸 관리도 하시고 여유도 즐기시는 그런 가을 맞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호들갑은 시장이 떨고 있다, 페드는 갈 길을 간다 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장 한마디, 어제 들으셨던 분이 들으셔야 오늘장 한마디가 의미가 있는데, 오늘장 한마디, 나 홍길동이야, 나 홍길동이라고. 네, 오늘장 한마디. 자, FOMC 회의록이 발표됐죠. 그러면서 페드 연준의 존재가 다시 드러나는 시간이 어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러면서 특별히 채권 시장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고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이 한번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FOMC 회의록 발표가 됐는데요. 정책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 수준에 도달하면, 제약적 수준, 즉 인플레이션이 제약되는 그 수준에 도달하면, 정책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2%로 확고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당분간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 자, 인플레이션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져야 되고, 내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2% 언저리,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아마 3%가 되지 않을까, 4%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찌되었건 원칙적인 걸 얘기했죠. 인플레이션 2% 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금리를 올린 다음에 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책 기조를 충분히 조정하려는 위원회 의지에 대중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제가 그랬죠. 이 코스프레 하고 있다. 매 코스프레, 매 탈을 쓰고 코스프레 하는데 시장이 매라고 인식 안 해. 그러고 났더니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어때요? 닐 카스카리 같은 비둘기조차도 굉장히 세게 얘기하면서 4% 금리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그런 걸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죠. 시장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나 홍길동이야. 홍길동을 아닌 것으로 자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회의록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회의록 이후에, 그러니까 그 연준의 7월 회의록 이후에 연준의 발언들을 보면 이해가 되죠.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검토를 했는데, 정책 기조를 충분히 조정하려는 정책 기조를 금리를 많이 올리려고 하는 위원회 의지에 대중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고금리 처방한다에 대해서 뭘 아닐걸, 경기가 나빠지는데 못할걸,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는데, 이는 위원회가 직면한 중대한 위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원회가 직면한 중대한 위협. 자, 이 중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매파적으로 보여주겠죠. 네, 진짜 매파인지는 잘 몰라. 근데 하여튼 매파처럼 행동할 겁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경제 환경의 특성과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길고 가변적인 시차가 있어 위원회가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정책 기조를 긴축할 위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게, 올리자마자 바로 인플레이션이 0.5% 금리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1% 빠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까지 더 올려야지 물가가 잡히지 않겠어 라고 올렸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게 경기를 긴축으로, 그러니까 침체로 만드는 수준의 금리였다. 필요 이상으로 정책 기조를 긴축할 위험도 있다는 건 연준이 알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약간 매가 아닌 비둘기 같은 성향이 또 있기도 하는 거죠. 자, 다음, 이런 위험으로 향후 분기들의 위원회가 정책 결정의 속도와 규모를 판단하는데 데이터 의존적인 접근 방식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가이던스 안 주기로 했죠. 미래 앞으로 우리는 대충 이런 거 할 거야 이랬는데 가이던스 안 주기로 한 게,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과 싸우다가,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가이던스도 안 주고, 그렇다고 시장이 우리를 무시하는 정도 수준도 안 되게
하겠다라는 게 연준의 의지고요. 통화정책 기조가 더욱 조여지며 누적된 정책 조정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면서 어느 시점에는 정책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 우리가 금리를 높게 올려서 이 경제 인플레이션을 더 쪼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경제 정책이 얼마나 진짜로 경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하면 이제 정책금리 올리는 속도를 좀 늦추는 게 좀 맞을 것 같아. 이 말을 앞으로 미래에 해석을 해보면 이번에 9월달에 50bp 정도 올려놓고 25bp, 25bp를 봐서 데이터가 이상하지 않으면 그냥 천천히 좀 느리게 하면서 데이터 꺾이는 거를 좀 느긋하게 보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채권 시장이 약간 앞서서 반영한 것처럼 얘네 그만큼 금리 인상 못해. 3.5%? 어려워. 안 돼. 한 3.25나 할까? 그것도 힘들걸? 이랬던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채권 시장은 빠졌죠. 자, 어제 10년물이 2.80이었습니다. 지금 2.90이에요. 거의 10bp 올랐어요. 이 10bp는 계속해서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하루에 10bp면 0.1%가 올렸으면 곱하기 365 해보세요. 그럼 36% 된 거예요. 이자가 하루아침에 36% 늘어난 거예요. 연율 기준, 연율 환산.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도 세게 올랐었거든요. 이것만큼 아니지만.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은 주식 시장도 안정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동안에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2년물은 3.267에서 3.284로 뭐 2bp 좀 안 되게 올랐습니다. 덜 올랐죠. 이름으로써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격차는 40 거의 6bp까지 벌어졌던 게 38bp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38bp. 그래도 마이너스 38bp면 뭐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30년물은 3.09에서 3.15 이것도 뭐 6bp나 올랐고요. 5년물은 2.961에서 3.05 이것도 9bp 정도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3개월물은 2.664에서 오히려 664에서 2.653으로 1bp 정도 뭐 이건 큰 변동성은 아니니까 이런 정도 떨어졌고 3개월물과 10년물 간의 금리 격차는 어제 14.4bp에서 24.85로 벌어졌지만 상당히 좁혀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년물하고 겨우 0.24%밖에 차이가 안 나요. 3개월물하고 굳이 10년 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3개월물로 돌려버리지. 그렇죠? 네,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환에서는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최근 약세를 보여줬던 위안은 6.792에서 6.794로 소폭 약세, 원화는 1310원에서 1314원으로 원화 약세가 오늘 조금 두드려졌고 엔화도 달러당 134.25에서 135.12로 약세가 조금 되었고 뭐 다른 거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유로 달러 1.017 어제와 거의 비슷하고요. 달러 지수도 106.49에서 106.64로 큰 변동성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유는 유가는 올랐지만 어제에 비해서 그렇게 오르지 않았고 저점 대비로도 오르지 않았어요. 86까지 찍었던 게 조금 올라서 지금 87.47이니까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미 가솔린 가격 흐름 있잖아요. 그게 갤런당 갤런당 4달러가 깨졌어요. 근데 갤런당 4달러가 깨지고 나서부터의 하락폭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루에 0.5%, 0.6% 막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었었는데 오늘은 0.15%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여기서 얘가 이제 더 이상 휘발유 가격이 안 빠진다. 그러면 시간이 뒤로 가서 연말이 되면 전년도부터 인플레이션이 높았으니까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은 좀 줄어들기는 할 건데 얘가 이제 떨어지는 낙폭이 줄어들면 근원적인 인플레이션 하락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네.
충분히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런 것들을 모르는 친구들이 아닐 테니까 이걸 보면서 그 혹시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역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와 관련해서는 제일 큰 이슈는 지금부터는 이란의 핵합의 복원이 잘 이루어질지 여부입니다. 만약에 복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가는 다시 위로 튈 수 있겠죠? 네,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이란 사람들 가둬놓은 거 빨리 풀어달라, 우리도 풀어주겠다, 서로 범죄 인도 서로 이렇게 맞교환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EU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 핵합의 복원을 하기 위해서 그 보낸 서류들을 점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지표들 몇 개 나왔는데요. 저는 중요한 지표들 중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역시나 모기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이건 뭐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지금은 이거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모기지 시장 지수가 273.3이 나왔는데 이전에 279.8이었어요. 조금 떨어졌고요. 그다음 모기지 재용자 지수는 662에서 627로, 요거는 조금 많이 떨어졌죠. 그다음에 모기지 금리가 있습니다. 자, 그 모기지 금리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장중에 지난 6월 달에는 아주 고공행진을 하면서 거의 6% 정도까지 찍었다가, 저 글자가 저게 가려지네. 5.98%까지 찍었다가 제일 높았을 때 슬슬슬 내리고 있어요. 지금 얼마냐면 5.45까지 내리고 있고, 이전에 5.4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년짜리 모기지 금리가 이제 고점을 찍고 슬슬슬 조금 내리고 있다라는 점. 자, 이게 이제 반영되는데 시차가 걸릴 거고요. 이 시차가 반영이 되면서 미국 부동산의 거래나 가격이 조금 꺾일 것이고, 그러나 이제 모기지 금리도 고점 치고 내려왔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미국이 지금 공급이 많지 않으니까 부동산에 그렇게 이제 뉴스가 전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 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연준이 얘기하는 수준은 2%로 가기에는 되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그 지표 발표는 소매 판매가 있었는데요. 7월 소매 판매 발표가 있었는데 6,828억 달러입니다. 전월과 대비해서 거의 똑같고요. 이전에는 소매 판매가 0.8% 늘었는데, 이전 대비, 전월 대비, 이번 달에는 그냥 전월과 동등한 그런 수준이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는 어떻냐? 10.02% 올랐습니다. 이전에는 8.5%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 상황들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를 나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석유와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0.7% 증가입니다. 전월 대비.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냥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업 재고 나왔는데요. 1.4% 증가. 2조 4,195억 달러로 예상치 수준의 기업 재고가 나왔고, 자동차 제외하고 소매 재고는 1.5%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유 재고는 상당히 줄어들었는데요. 756만 배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545만 배럴이 증가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유가 상승 요인도 하나 더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쿠싱 원유 재고도 19만 배럴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전에는 72만 배럴 증가했으니까 이것도 원유 재고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중에서 되게 재밌는데, 밈 주식의 대표로 이제 떴는데, 베드베스 앤 비욘드가 10% 또 상승했습니다. 지금 연일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상승했던 유통 주식들은 대체로 하락했는데요. 팬비지닷컴 통해서 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통 주식들이 전일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늘은 보시면 조금 쉬죠. 네, 올라갔던 거 쉬고 있고, 타겟은 확실히 이익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그 월마트 밑에 빨갛게 오른쪽 끝에 있죠. 그래서 유통 주식들이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 유통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과 반도체 주식들은 최근에 좀 올랐던 것들을 다시 뱉어내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또 유럽 CPI가 나왔는데요. 유럽 CPI가 장난이 아니에요. 유럽 CPI가 7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10.1%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1%야, 영국. 와, 대박이죠.
6월에 9.4%였는데 더 올랐어. 자, 이렇게 되면 유럽도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참 유럽이 미국보다 오히려 좀 상황이 좀 더 암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달러 강세 요인은 당분간도 계속 좀 살아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거고요. 네, 어쨌든 시장 심리는 그리드 갔다가 다시 이제 뉴트럴 쪽으로 좀 떨어졌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9월 달까지는 조금 더 그리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 자, 그러면 사람들 마음 편하고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러나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수익 난 거는 흥겹지만 아니면 반등을 한 것은 흥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좋아해야 할 때는 아주 아니다. 떨어졌을 때가 진짜 좋아해야 할 때다라고, 이거를 왜 이게 우리 머리를 개조해야 되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개조가 잘 안 될 겁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8월 18일 순서 모두 마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